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성적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과학적이고 성공적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때 아이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난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먼저 그 원인을 과학적 근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을 밝혀낸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그 동료들은요, 1967년에 24마리의 강아지를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너무 잔인하죠. 요즘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시도도 못할 그런 좀 잔인한 실험이었는데요. 근데 여하튼 이 한 집단에는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춰지게 하고, 또 두 번째 집단에는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제공을 했고요. 세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환경에 있게 했대요. 24시간 후에 세 집단 모두 다른 상자에 옮겨져서 전기 충격을 주었대요. 세 집단 모두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을 주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는 것처럼 1집단과 3집단은 모두 중앙의 담을 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했대요. 그런데 2집단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 그냥 피하지 않고 웅크려서 전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집단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즉,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 부분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나 또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난 못해, 난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방법으로는요, 아이가 어려워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그 성적을 올리고 싶은 과목에 교사나 또는 학원 강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선생님께서 좀 더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을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좀 선뜻 먼저 가서 선생님과 친해지면 좋지만 그럼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한데 아이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 선생님과 아이와 관계가 좋으면 성적은 당연히 오르고요. 심지어 그 과목을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도, 그리고 제 아이도 이런 방법이 꽤 효과가 좋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투덜투덜대고 막 그 과목의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게 디스하는 아이들 보면 그 과목 보통 성적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가 먼저 시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밑밥을 좀 깔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관계가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고, 뭐 저희도 집에서 선생님께서 너 칭찬하시더라, 뭐 상담을 가니까 너 꽤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을 시작하시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과목을 공부할 약간의 동기가 생겼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을 할 때 성적이 꼼짝을 하지 않거나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히려 내려간다, 이러면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작업을 하신 후에 약간의 어머니께서 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문이 열릴 때 보다 효과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서칭해 보시고 선배나 선생님께도 그 과목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우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물론 주도적으로 직접 알아보도록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면서도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방법의 틀을 약간 잘 잡아주셔서 관심과 칭찬과 배려로 아이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또한 중요하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목표치를 잡으셔야 해요. 아이가 학습 때 무기력해서 늘 나는 안 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큰 꿈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 너는 1등 할 거야 라던가 아니면 뭐 100점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당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서 점점 부담감은 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향상이 되지 않을 때 다시 학습대 무기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에 대해서 목표치를 하고 거기서 이뤄낼 때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그 과정을 아주 천천히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이뤄내는 과정을 함께 해 주신다면 아이가 학습대 무기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적인 아이로 변해가는 모습들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뭔가 하나를 시도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신다면 성적을 이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도 성적을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 이전과 다른 1년 뒤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제자들은 정말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타 과목들에도 좋은 그런 성적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던 선생님과 가장 친해져서 전공을 그쪽을 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뭔가 절제되고 뭐 어떤 좀 계획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에는 사실 아이들이 우리 예상대로 되지는 않아요. 한데 이런 부분을 함께 겪어주고 아주 조그만 것도 성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이가 훨씬 더 의욕적이고 또 학습에 뭔가 관심도 가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종종 봤는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